여러분, 갑목사주를 간명해 보겠습니다. 신의 경자, 갑신, 갑술 남자분이고요. 대우는 역행입니다. 사주를 보실 때 먼저 계절을 보시고 어떤 계절에 태어났나, 그럼 이제 그걸 격을 본다는 거죠. 그리고 일간을 보시고 일간의 자질을 먼저 봅니다. 일간이 신왕한가, 일간이 근이 있는가. 이제 기본적인 일간의 자질을 보고, 그리고 이제 필요한 수화를 먼저 살펴봅니다. 그래서 계절을 보시고 일간의 자질을 근이 있나, 인성으로 신왕한가, 또는 뭐 관살이 너무 왕해서 이 사람이 신약한가, 이런 것들을 이제 보시고, 그리고 수화를 봅니다. 이분의 수화를 보시면 이분은 이제 동절에 태어났죠. 그런데 죄송합니다. 동지 후에 태어났어요. 아이고, 이렇게 이 잉크펜이 어떨 때는 잘 안 나오다가, 동지 후에 태어났으니 춘절생으로 간명을 합니다. 춘절의 수화는 어떠해야 하느냐? 신금으로 계수를 졸졸졸 생해서 병화를 만나고, 그리고 간목을 키워야 합니다. 이 수화를 기토나 축토가 중화해야 춘절에 수화가 제대로 된 역할을 하고 제대로 목을 키웁니다. 그런데 이 사주는 신금은 있고 계수도 있는데 일단 병화를 만나지 못했지요. 이 학습기 대운까지 병화를 만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또 무엇보다도 기토와 축토가 없으니까 춘절의 수화의 그 기재는 불성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춘절에 학습을 해서, 춘절에 열심히 학문을 해서 백성을 가르치는 교육에 종사하는 일을 하지 않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이 사람이 사람의 실천력을 나타내는 것은 토이거든요. 그러면 이 사람이 어떤 토를 가졌나라고 봅니다. 그럼 이 사람이 이제 술토를 가졌어요. 술토를 가지고 있고, 그리고 원국에 어떤 수화가 있는지를 또 살펴보는 것이죠. 그럼 이제 술토는 동절을 의미하는 토인데, 이 동절은 간목이 정화를 인화를 해서 임수로 신금을 재련을 하고 무토와 술토로 이 신금을 유통하는 일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신금도 있고 경금도 있지요. 그래서 동절에 갖추어야 할 정화와 임수와 그리고 경신금을 다 갖추었습니다. 그러면 동절에 이렇게 정화, 임수의 신금은 인간을 풍요롭게 하는 재화나 정보나 지식을 유통하는 일에 종사를 합니다. 다시요. 동절의 수화는 인간을 풍요롭게 하는 정보나 재화, 지식을 유통하는 일에 종사합니다. 그래서 이제 간목이 인화를 하고 정화임수로 금을 재련을 하는데, 여기서는 경금도 있고 경금을 가져다가 재련을 해서 신금 완성품을 만드는 것이죠. 그러면은 이분은 분명히 생산, 제조 분야에 종사하는 사람일 것이다. 어떤 경금을 가져다가 완성품을 제조해서 생산해내는 분야에 종사를 할 것이다 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경금이 계수를 생하죠. 그래서 자중에 계수도 있으니까 이 사람은 임수만 있는 것이 아니라 계수도 있으니 이론이나 지식이나 교육적인 분야에서 활동을 할 것이다. 이런 것도 이제 적성이 이론이나 지식이나 교육 분야의 적성도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음양오행을 조금 더 살펴보면 이제 자월에 간목이 자월에 목이 태어나서 역행이죠. 역행이고, 그리고 금극목이 있습니다. 금극목하면 일단 이제 금극목하면 이것이 이과나 기술 분야를 나타냅니다. 그래서 이과, 금극목 자체로도 기술적인 기술 분야인데요. 거기다가 이제 역행이니까 연구입니다. 연구여요. 그래서 자월에 목이 태어난 것이 아니라 목이 올라온 것이 아니잖아요, 땅 위로. 근데다가 역행을 하니까 이 사람은 이제 연구를 하는데 자수가 있고 역행을 해서 뿌리 수생목이다, 우리 이렇게 말합니다.
뿌리 수생목이니까 이제 기초 지식 또는 이론을 연구하는 겁니다. 네, 기초 지식과 이론을 연구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이제 역행을 하고 금극목하여 역행을 하는데 자수가 있고, 그러니 기술과 이과직이면서 역행을 하니 뿌리 수생목이다. 그래서 기초 이론, 기초 지식을 연구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이제 술토가 있잖아요. 그럼 술토가 이제 자수를 이렇게 저장을 하는데, 술토는 이제 동절에 가을에 수확한 곡식이나 곡물이나 뭐 이렇게 수확한 물품을 이제 수확한 거를 저장하는 창고와 같잖아요. 그리고 또 이 술토가 금을 만나면 이제 창고로서의 구실을 하는 것이죠. 그러면 이 금은 술토의 금은 차원 높은 기술이고, 그리고 자수도 또한 여기에 술토의 자수를 저장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신금과 자수가 하는 기술이 이제 아주 축적된 그런 높은 그런 결실과 고도의 기술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데, 그러면은 이것이 수가 있어야 이제 금생수를 만나서 활용이 됩니다. 근데 또 그 활용에 필요한 해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강물처럼 금생수로 잘 흐릅니다. 그러니 자월에 금생수가 왕성하죠. 자월에 금생수가 왕성하다라는 말은 깊은 지식을 꽁꽁 얼려서 오랫동안 깊은 지식을 오랫동안 냉동하여 저장하는 지식입니다. 그래서 꽁꽁 얼려서 냉동되고 저장되는 지식이다. 술토 안에 냉동되고 잘 저장되는 깊은 지식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술토 안에 수확물을 저장하였고 뿌리가 되는 자수의 씨앗을 저장해 놓았다. 근데 이것이 금생수가 되어서 깊은 지식을 의미한다. 이렇게 설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술토가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격을 보시면 간목이 자월에 태어났으니까 정인격입니다. 정인격은 제일 중요한 게 정관이죠, 여러분. 그래서 정인격은 상신도, 용신도, 정관입니다. 그런데 그 전에 정인격인데 편인도 있어요. 네, 그럼 여러분 이거는 혼잡입니다. 그럼요, 이제 다시 길신과 흉신이 혼잡이 되면 사람들이 흉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정인과 편인이 있으면 이 사람은 편인의 진로를 가게 되고 편인격처럼 살거든요. 근데 이 사람은 이 편인을 편재가 제의를 해요. 그래서 재화를 하기 때문에 편인을 안 하고 정인격으로 살아갑니다. 이것도 되게 사주 간명할 때 중요한 내용인데요. 그래서 이렇게 길과 흉이 함께 있으면 흉신으로 진로를 가게 되어 있는데, 이 경우는 현재가 편인을 제화해서 정인격의 길을 간다. 그래서 이 사람은 정인격으로 간명을 합니다. 이게 중요한 건데 빠뜨릴 뻔했네요. 그러면 정인격인 경우는 정인격인 경우는 정관이 상신도, 용신도 됩니다. 그래서 상신도, 용신도 다 되니까 이 사람은 이제 이렇게 정관이 천간에 투간에 있고 신술해서 합을 하고 있지요. 그러면 이제 금이 왕한 사주입니다. 그러니 이 사람은 관살이 왕하고 천간으로도 지지로도 굉장히 왕하니까 이 사람은 직업의식이 투철하고 정관, 편관을 다 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다시요. 정인격은 정관, 상신과 용신을 다 씁니다. 정관이 상신도 되고 용신도 되니까 좋은 자질을 좋은 부모의 만나서 좋은 환경에서 좋은 환경의 혜택을 입고 공부도 잘하였습니다. 그런데 정관도 있는데 편관이 또 혼잡이지요. 그러면 진로가 편관으로 갑니다. 이번에는 재가 없으니까 여러분 천간에 길과 흉이 다투가 나면 진로가 흉으로 갑니다. 그러니까 정관과 편관이 다 있으면 진로는 편관입니다. 그럼 정인격이 정관이 있으면 관인상생으로 뭔가를 하고
교육직이나 행정직의 정관을 추구해야 되는데 정인격인데도 편관이 있으면 편관을 추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과를 하지 않는 거죠. 정관을 추구하지 않아요. 문과는 되게 정관이 문과를 하는데 문과가 아닌 이과나 뭐 특수한 걸 합니다. 그러니까 정관을 추구했다면 문과를 할 것이고 사무직을 하는데 교육직이나 행정직 같은 것을 하는데 편관을 진로로 가기 때문에 이과를 하게 되고 사무직이 아닌 특수직에 종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분이 이제 특수직에 종사를 할 거다. 이과이면서. 무슨 일을 하냐면 이분은 자동차공학과를 졸업했어요. 자동차공학을 전공하고 자동차 엔진 안에 있는 센서를 개발하는 연구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과이면서 연구원을 하고 있죠. 자기 사주에 굉장히 잘 어울리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인격이 살인상생이죠. 예. 살인상생하고 또 도가 있어서 재생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살인상생과 재생살이 되면 전부 다 조직에 장에 오른다 이렇게 말하는데 이분은 근이 없어요. 근이 없으면 한 조직의 수장이 되기 어렵고 대운을 봐서도 근황운이 안 오기 때문에 어떤 조직이나 그런 그 국의 장이 되기는 어렵고요. 그리고 이제 독립해서 사업을 하거나 개업을 하거나 이럴 수는 없습니다. 근이 없어서. 그래서 살인상생 재생살을 하고 있으나 수장이 되기는 어려울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요 사주가 업부가 뚜렷하니까 업부를 한번 보겠습니다. 네, 이제 업부를 보시면 여러분이 보시기에도 누군가가 강하고 약자가 있죠. 그래서 업부는 육신으로는 관, 재성, 인성, 관재인, 식상, 비견 이런 식으로 비겁순으로 찾습니다. 그래서 업부가 이제 관이나 재일 때는 꼭 살펴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약을 먼저 찾아야 됩니다. 어떤 것에 의해서 약을 당하고 있는가. 근데 여기서는 이제 편제가 약입니다. 그래서 편제가 약. 그러면 누가 강한 거냐면 보시기에 강자가 누구죠? 아이고 죄송합니다. 지금 편제가 약이고 그러면 이제 간목이 써야 되겠네요. 비견이 강입니다. 업부를 찾을 때는 약을 찾고 누가 강인가 누가 비견 간목이 편제 술토를 상극하고 있죠. 그러면 이럴 때는 비견이 강이고 편제가 약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약한 것이 있으면 이 상태로는 편제가 쟁제를 당하고 있기도 하지만요. 이게 강자고 이게 약이니까 이게 억눌려서 재성이 힘을 못 쓰는 것이죠. 그러면 이럴 때 이 강이라는 간목이 편제를 상극하고 있을 때 이 글자를 해결해주는 뭔가가 있어야 이 재성이 살아나겠죠. 그러면 이제 그것을 우리는 어경신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비견이 강이니까 어경신은 경금입니다. 어경신, 경금, 그러면 경금 편관이고, 그리고 이제 부용신은 얘를 부해주는, 얘를 도와주고 상생해주는 것을 부용신이라고 하는데, 부용신은 화이죠. 그래서 식상이 부용신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경금이 천간에 뚜렷하게 있죠. 그래서 어경신이 있으면 무슨 의미냐면요. 경제적인 풍요를 누린다. 내가 어떤 직업적인 성향을 발휘해서 경제적인 안정을 누린다 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이게 먹고 사는데 굉장히 중요합니다. 물론 직업을 가지고 안정적인 직장을 가지는데 어경이 없으면 돈이 잘 안 모이고 이렇게 경제적인 안정이 잘 안 되거든요. 근데 이 사람은 업부가 뚜렷한 거잖아요. 약이 뚜렷하고 편제가 뚜렷하게 약한데 그 편제를 억누르는 비견을 경금 편관이 탁 제해서 편제를 살리거든요. 그러면 경제적인 안정을 누릴 수 있습니다. 또한 이 편제를 상생해주는 정화가 있어야 하는데 정화가 사실은 이 자체로는 미약하죠. 그런데 대운에서 오랫동안 정화를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대운에서
화를 만나기 때문에 가정생활도 무난합니다. 그럼 이제 부용신은 뭐냐면, 부용신은 나의 재성을 이렇게 유지시켜주는, 그래서 가정의 안정을, 그리고 또 마음의 안정을 가져다 주는 것이 부용신이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은 이제 억용신이 있어서, 억용신이 있는 사람들은 근성이 있습니다. 굉장히 열심히 일하고, 예, 끈기 있고, 자기의 직업적인 근성을 발휘하고, 내가 갑에 의해서 편제가 상극되었다는 걸 알기 때문에 나의 이 편관으로 비견을 이기려고 굉장히 노력합니다. 그래서 이 사주도 되게 공부할 게 많은 사주예요. 이 사주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술토입니다. 원래 이제 이 사람이 자기 계절에 맞는 토를 가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 계절에 적합한 토가 없으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자기의 타고난 토, 그러니까 그것이 자기 인간의 의지로 자기가 가지고 태어난 토를 써서 그 토를 이용해서 진로를 결정을 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람은 이제 술토로 이과를 전공을 하고 또한 정관이 있음에도 편관으로 또 자기의 진로를 결정하였다. 이렇게 공부거리가 많은 사주입니다. 네, 감사합니다.